원격 의료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의 3분의 1을 할애를 하면서 이 훌륭한 ICT 인프라와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반대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적했다 그러는데요. 자, 해 순방때마다 원격 의료를 소개하면 그쪽에서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냐고 반갑게 받아들이는데 마치 원격 의료가 한국에서 시행이 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또 서산도 방문해서 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느냐, 특정 어떤 업체가 있어서 그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못마땅합니다. 대통령이요, 지금 전기료 반환 소송에 3,500명이 참여를 하면서 누진제 없는 상점만 펑펑 싼 전력을 갖다가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문 열어놓지 않습니까? 커피숍 같은 데 보면요. 그래 손님이 차가운 바람을 쐬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가게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펑펑 쓰는데 가정에서는 쪄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관련 부서는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 자, 소비자가 일반 국민이 봉입니까? 자, 그래서 그 전력 대란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누진제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주면, 개편하면 전기를 갖다가 적게 쓰는 사람이 요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은 사람이 요금을 깎아줘서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 일반 집에서 이 에어컨을 틀어서 펑펑 전력을 쓸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에어컨도 그래도 못 쓸 거 아니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기가 찬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언제 부자 감세를 하고 걱정을 해서 전기를 갖다가 개편하지 않는가, 전기 요금 제도를 믿을 국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 공무원들이 부자한테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부자를 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자들과 철저하게 유착되어서 부자를 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고위공무원들이 많은데 마치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부자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부자 감세처럼 이야기하는데 기가 찰 지경입니다. 핑계를 갖다 대려면 적당히 맞는 핑계라도 갖다 대야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기 퇴직당하고 직장이 없이 가정에서 의료보험을 갖다가 한마디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 폭탄을 맞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을 외면을 하십니까? 전기 누진세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폭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원격 의료만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일은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저 멀리 충남 서산까지 가고 하면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우성들은 외면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점점 TV 나가기도 어려워질 거고 제 사는데 고통만 남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적으로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요. 왜 눈앞에서 당장 해야 될 일은 외면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친중 정책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창피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김영란법도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화펀이다 해서 통과되었으면 이제 김영란법을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무슨 나서서 계속 말입니다. 총리가 무슨 김영란법에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와대가 마치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대부분 김영란법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김영란법에 경제 영향 최소화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습니까? 김영란법이 경제 죽이는 법입니까? 자, 사드에 있어서요, 안보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국민들의, 한마디로 서민 보수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요, 필요할 때마다 봉입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예? 중국하고 저렇게 친중으로 갈 때 한국은 미국이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어떤 형태로든 같이 가야 된다. 한미일 삼각안보 구도를 구축해야 된다. 중국에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불과 며칠 전에 북한이 전쟁 위협까지 몰고 가서 판문점에서 그 난리가 나고 미국이 첨단 무기를 보내어서 겨우 진압을 하고 하는 마당에 그게 끝나자마자 중국에 가느냐고. 제가 작년에 전성절 중국에 뭡니까 9월 3일 갈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자, 그럴 때는 마음대로 하고 이제 사드 배치 사고 치놓고 사드 배치한다고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자면 전기세나 보험료나 김영란법이나 의료보험료나 제대로 좀 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슨 봉입니까? 새누리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뽑힐 건데요. 친박이 서이고 비박이 하나인데 처음에는 친박 진영에서 이주영을 미는 듯 하다가 이정현이 지지가 높게 나오니까 이정현 쪽으로 틀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이주영 의원은 오다 운운하면서 자신을 밀 때는 괜찮다가 이제는 뭐 친박 비박 오다 내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요, 지역이 민심 순방 간다고 한 2주째 지역을 다니더니만 실제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번 주말쯤 단일화 될 거다 하니까 착 되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TK 초선들을 만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선거 개입할 이야기 다 하고 대통령은 안 됩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잘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완용이 아니죠. 이완영이죠. 성주 소속 의원을 만나서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 군내 딴 데로 옮길 수 있다 이래 말했다가 사고밖에 더 났습니까? 자, 그래 놓고는 이제는 자기는 비박의 주호영을 밀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친이 비박 김무성 대표 전체가 하나로 됐습니다. 이제 오세훈까지 거기 붙었습니다. 오세훈 이 양반도 웃기는 사람인데요. 친박을 하든 비박을 하든 한쪽에 가서 죽어야 될 건데 여태까지는 친박의 대표 주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지지를 끌어오다가 이제 반기문으로 친박이 정한 것 같으니까 비박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고 비박이고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친박이요. 지난 2014년에 대통령이 2년 차에도 김무성과 서청원 대결이 벌어졌을 때 뒤통수를 때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김무성이 6대4 정도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4년 차에 온 사방에 이 난리가 난 판에 친박 후보 3명을 정리를 못하고 오다를 내라서 교묘하게 한쪽으로 모아주겠다라는 청와대의 전략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이정현이 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착시 현상만 불러일으켜서 힘이 빠진 걸 인정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다가 더 큰 사고가 생길지 않을 것인가 걱정이고요. 또 그걸 기하로 위원집정부제 개헌은 우리가 하겠다. 너네들은 비박은 빠져라. 그리고 반기문을 내세워서 위원집정부제 개헌 가겠다. 내지는 대권은 우리가 재창출하겠다. 이러면서 더 급히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성자의 저주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비박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에 대통령은 레임덕이 왔다라고 이야기되면서 이제는 또 김무성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결국 누가 개헌을 하고 그걸 통해서 누가 권력을 더 유지하느냐고 친박 비박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둘이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친박 비박이 뭐 이념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때그때 말이 다를 뿐이고 그때그때 줄선 계파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근데 하나 희한한 거는요. 이 더위에
그리고 올림픽을 한다고 국민들이 밤을 새우는 이때 조용히 저렇게 숨어서 지금 뭐 당원 대의원 투표가 23% 되면 다행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서 2명 투표했다는 이야기죠. 저런 식으로 당권을 뽑는 새누리당은 제정신이 있는 당입니까? 한편으로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는 야당도 그렇습니다. 주류 비주류 운운하지만은 이종걸 의원조차도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나갔을 거라 보지 않습니다. 김상곤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한마디로 문재인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당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이 나한테 충성 명세를 해라. 하지 않으면 내가 김상곤을 통해서 떨어뜨리고 붙이고를 하겠다. 거기에 날아간 사람이 송영길 아닙니까? 범친노라도 송영길은 빼딱하니까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종걸 의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종걸 의원도 도구고 김상곤도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추미애 의원은 과거에 노무현 탄핵에 가입한 전제 때문에 대표가 되었어도 아마 10배, 100배 친문재인 충성을 맹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당대회의 모습이 과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안보상황, 경제상황, 통상상황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정당을 어떠한 모습으로 컬러를 바꿔서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죠. 국민들은 다 무관심합니다. 전기세 누진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고 의료보험 개정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백해무익한 사드 반대 이걸 놓고 싸움질만 해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그맨이 나서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이 일개 개그맨한테 조롱당하는 수준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줄 그들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